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판단과 여러분들 돈을 믿어야 돼요. 돈을 믿고 시장 상황을 믿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저희가 라이브를 하지만 그 다음에 발표를 했던 부분이니까 저희가 빼고 갔었는데 저희 또 나름의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이 다 풀렸어요.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제 세종시 빼고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풀렸고 대전도 풀렸고 이제 다 풀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안 풀린 지역도 있어요. 뭐 김포는 안 풀렸으니까요. 그리고 위에 파주나 동두천 이런 것들은 다 풀렸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규제 지역이 이제 풀리면 네네. 효과가 있잖아요. 일단은 거주를 이제 안 해도 되고 보유만 해도 되고 비과세 받을 예, 때요. 그리고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인기 있을 지역이 있다. 네네. 예, 얘기가 많이 거론된 지역이 일단은 뭐 파주 예, 거론됐었고 그리고 많이 좀 떨어졌던 지역 중 하나가 이제 양주 같은 지역도 예, GTX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잡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풀렸으니까 풀린 데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 지역들 자체가요. 이번엔 풀린 지역들이 일단은 규제를 다 떠나서 수급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규제 풀려서 오를 거를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라 덜 내려갈 거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그 어떤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은 극히 일부 단지나 일부 그 지역에서나 가능한 일들이겠고 대체적으로는 내려가는 낙폭이나 내려가는 속도를 좀 잡아주는 역할 정도로만 기대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서울시만 일단 봤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주택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정말 예산 확보에 막대한 차질을 입게 돼요.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한 정책들을 시천에 옮겨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이 자치구에서 지원해주는 이 취득세만큼은 온전하게 서울시로 다 들어가요. 자치구가 못 가져요 한 푼도. 다른 세금들은 나눠 갖거든요. 취득세는 일단은 발생하면 서울시로 다 몰아주는 게 취득세인데 그 자치구마다 기여율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곳들은 50%가 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구가 서울시한테 이만큼 세수를 확보해 줬다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취득세로 서울시에 상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지금 거래 보세요. 올해. 없죠. 지난 5년간 서울의 주택 거래량 연평균 14만 건. 지금 9월 20일까지 3만 건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거. 근데 이 현상이 서울시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규제 왜 풀었을까요? 거래 좀 내라가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포장지는 다른 걸 씌우고 원하는 내용물은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뭐 원하는 건 하나예요. 뭐 가격이요, 뭐 경착륙이요. 그게 아니라 거래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는요. 그거만 아시면 돼요. 저는 연말까지 있으면 이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아까 재건축 얘기 잠깐 나와서 한 말씀 드린다면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강남구랑 어제 송파구 아파트를 다시 한번 제가 쭉 봤거든요. 네. 꽤 오랜 시간 봤어요. 그 재미난 거는 그 구축 아파트랑 재건축 연한 아파트랑 낙폭이 달라요. 덜 빠진 건 일단 재건축 아파트들이에요. 덜 빠졌어요. 근데 잠실에 우리 엘리트 아파트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신축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닌 약간 애매한 애들. 자기 색깔이 약간 흐린 애들이 많이 빠졌고 근데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만 본다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거 갭도 너무 줄어들었고 그 소형들도 되게 겸손해졌어요.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럼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목동도 봤어요. 목동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의 심리가 시세 하락을 굉장히 받쳐주는 게 느껴졌고 만약에 목동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잡혀 있어서 전세 끼고 못 사잖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라는 그 안개가 싹 거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봤어요. 이거 그냥 튀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는 순간
목동 그 뉴스가 목동 아침에 발표된다면은 점심 때는 시대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반응이 빠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목동이 지니는 의미가 있어요. 위치적인. 네. 뭐냐면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최적의 교두보? 거기에는 있어야지만 강남 진입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목동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목동은 확실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그 목동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목동에 뭐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확고하게 이제 느껴져요. 네. 맞아요. 중요한 자리이다. 사수해야 되는 강남 입성을 위한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나 싶어요. 네. 딱 지금 가격대도 강남에 있는 구축 그 애매한 단지랑 시세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그 말이 맞네요. 그 중간에 그 교두보 역할, 중간 단계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취득, 양도, 작년이 또 이례적으로 상승한 시기잖아요. 21년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 부동산 세금이 100조 원을 돌파한. 네. 네. 100조 원을 정부 돌파한. 기준으로 네. 저 세 가지 세금이 네. 부동산 세금만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100조를 예, 이렇게. 그래서 108조 3천억 원. 예, 21년에 거둔 게. 그중에 이제 국세가 57조 8천억이고요. 그리고 양도세가 36조. 증여세가 8조. 상속세가 6조. 예, 종부세가 또 6조. 예, 이렇게 좀 거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취득세도 뭐 지방세 이제 취득세 33조. 예, 재산세 15조. 뭐 이런 식으로 거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교를 해야지 우리가 또 와닿잖아요. 17년 정권 처음 들었을 때 59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이렇게 커진 거라고 해석이 돼요. 그렇죠. 이제 네. 집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세금이 책정되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되게 급진적이네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59조에서 몇 년 만에 그 100조가 넘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거의 2배 가까운 1.8배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이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금을 완화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세금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양도세 부분과 그리고 이 취득세, 중과 그리고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오길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여론이.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정책들이 또 나올 거니까 또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얘기를 하면서 공급적인 얘기를 이제 했어요. 원희룡 장관이. 네네. 그래서 27년까지 1기 신도시 시범지구를 지정한다. 이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 안에 1기 신도시 시범지구를 지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기 신도시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게 금리 상승 흐름이 이제 언제 멈출지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상승 추세에는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어렵잖아요. 당분간은 이제 집값이 계속 조정되는 양상, 말라 죽는 형상이 계속 될 텐데 이렇게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원희룡 장관이 약간 상반된 얘기를 하잖아요. 1기 신도시는 완화 쪽으로 얘기를 하고 다른 거는 no, 아직 집값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약간 다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온도가 차이가 있어요. 이분도요 잘 몰라요. 왜요? 1타 강사.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느낀 거는 제주도 쪽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죽어요. 빨리 그냥 큰일 납니다. 근데 너무 방향성을 잘 못 잡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셈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얘기 봐봐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집값이 네. 지금보다 30%에서 40% 더 내려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가격에 대한 얘기고 또 가격. 다음 달에 얘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규제를 왜 풀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천천히 내려가게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거래가 안 나와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거래 좀 늘릴게요라는 그 속마음을 여러분이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이 거래 늘리려면은 아직 남았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지금 풀어봐야 금리 그 추세가 이게 보합이든 꺾이든 이거 안 나오면 쉽게 거래량 올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번 정부는 지나가는 정부고 준비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 역할 외에는 없어요. 현실적인 것들을 임기 5년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잘못된 것을
이 청소하는데 어지럽히는 거는 한순간 치우는 건 오래 걸려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땐 그 5년도 다 못 치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헤맬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너무 그 정치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의 중요성을 임기 막판에 깨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이번 정권 잡기 전에 했던 거 약속대로 이행한 게 거의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판단과 여러분들 돈을 믿어야 돼요. 돈을 믿고 시장 상황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미국의 정책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게 경제 상황엔 더 도움이 돼요. 우리나라는 한낱 그냥 그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나라 상황이 시장 상황 봐가지고 뭐 전세가율이랑 이거 봐가지고 바로 지금 접근하면 안 되고요. 대내적인 이 경제 상황에 그 지금 디프레스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 플러스 이 경제 정책 이것들을 면밀하게 다 보시고 좀 시장 상황이 좀 약간의 보합세를 끌어낼 정도 좀 잦아들었다 뭐 이 정도 수준이 되고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좀 나오면 네. 그 얘기가 나오면은 자세히 시장을 들여다보고 그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때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침체 얘기 나오고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 네. 저는 일단은 이런 시국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좀 미리 해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미리 해야 돼. 재개발, 재건축, 경매 이 정도 공부를 여러분들이 아예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게 줄어드는 이런 시국에 그때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시장이 막 뜨거울 때는 우리 강의장에 사람 되게 많이 오잖아요. 공부를 그때 시작해요. 시장이 막 뜨거워지면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강의장에 와서 공부를 시작해요.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좋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 좋았을 때 뭐 했냐? 놀았죠. 딴 거 했죠. 뜨거워지면 공부를 시작해요. 뜨거워지면 현장에 있어야 되고 안 좋을 때 공부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보통 거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우 나는 이제 부동산에 붙자만 들어서 머리 아파 이렇게 이게 아니라 공부를 해놓으세요. 공부를. 재개발 재건축은 필수고 시간이 되면 경매까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경매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경매로 어느 정도 수익 올리려면요. 남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일단은 금액이 무겁거나 아니면은 풀기 어려운 권리, 그러니까 물건 권리 분석, 예, 그게 좀 필요한 물건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종목이 좀 주류가 아니던가 이 세 가지에서 돈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다 주구장창 아파트만, 내가 아는 아파트 해가지고 경매대 가가지고 딱 모여가지고 그거 할 때만 많이 사람들 내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